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심심하면 손흥민을 비난하는 악플러들의 입을 미친 실력으로 닥치게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방구석 악플러들이 손흥민을 내려쳐도 손흥민은 실력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국 축구의 역사를 쓰면서 슬럼프라는 말을 쏙 들어가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로 70 클럽에 가입했는데 이는 골과 어시스트를 70개 이상씩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죠. 득점만 잘해서도 안 되고 패스 실력도 따라줘야 이런 대단한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역 중에는 살라와 데브라이너 밖에 없었는데 손흥민이 이번에 70도움을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괜히 70 클럽이라고 하니까 손흥민의 골이 70골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 프리미어리그 통산 126골로 훨씬 많습니다. 70득점과 70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는 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명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진귀한 기록입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11번째로 그 기록을 세우면서 케인도 못하고 베컴도 못했던 일을 해낸 겁니다. 손흥민이 진짜 대단한 건 폭발력도 대단하지만 그 실력을 지속하는 꾸준함에 있는데요. TNT 스포츠에서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속으로 2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왔다면서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의미하는 10-10 시즌도 하나 더 추가하면서 영국에서 5번째 10-10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실력은 거의 10년 가까이 녹슬지 않고 최고 엘리트 수준을 유지해온 거죠. 그렇기에 손흥민이 팬들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게도 존경받는 거고요. 이번 경기 이후에 브레넌 존스는 SNS를 통해서 2골을 넣게 해준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어시스트 고마워요 브라더라고 했고, 메디슨도 손흥민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내 캡틴이라면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영국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을 흔들자 토트넘 선수들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손흥민을 억지로 깐다고 해도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낼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엔지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주장인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전반전의 소니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라면서 폭발적인 돌파와 어시스트에 감탄했죠. 엔지 감독의 이 발언은 많은 화제가 되면서 각종 언론들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썼고,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손흥민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영국 BBC 역시 손흥민의 활약을 주목했는데요. 손흥민이 입스위치의 수비수를 괴롭혔다라면서 최고의 악몽을 선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예리함을 되찾았고 상대 수비를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었다면서 손흥민이 자기를 막는 수비수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존슨의 페이스에 맞춰서 완벽한 타이밍에 패스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이브 중계 당시에는 많은 해설자들이 손흥민의 개인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완벽한 헛다리 짚기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한 걸 칭찬했죠. 그러나 당시 라이브 해설만으로는 손흥민의 진가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엄청난 디테일들이 지난 경기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폭풍 돌파에 집중해서 드리블이나 개인기 얘기를 했지만 손흥민은 돌파 이전에 패스를 지시하면서 그레이에게 손가락으로 지시합니다. 입스위치의 수비가 비어있다는 걸 보자마자 전방의 빈 공간을 가리키면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헛다리로 수비수 2명을 농락한 것도 당연히 감탄스러운 장면이지만 그 전에 상대 수비의 허점을 파악하고 후방에 있는 그레이에게 패스를 지시하는 뛰어난 축구 지능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두 번째 어시스트 할 때 더욱 무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상대 수비수들의 마음을 조종한 겁니다. 먼저는 자신을 마크하던 상대 풀백이 자기가 아니라 공을 보도록 조종했습니다. 천천히 공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벤탄쿠르에게 향하는 패스를 보게 만들죠.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수비의 긴장감을 조절해서 빈틈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수비수 역시 금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뒷공간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긴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손흥민은 속도를 붙여서 누구보다 빠르게 스프린트 중이었습니다. 속도 붙은 손흥민을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건 프리미어리그 시청자라면 누구나 알 거고요. 그렇게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간 손흥민은 이번에는 골키퍼 포함해서 상대 수비 6명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묶어놓습니다. 서서히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전매 특허 가마차기를 할 듯이 잔발 스텝을 밟은 건데요. 손흥민의 오른발 가마차기 슛은 차는 순간 들어갔다고 생각될 정도이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가
손흥민의 슈팅을 경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손흥민이 그렇게 만들었죠. 일부러 잔발 스텝으로 상대를 속이면서 존슨에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완벽한 골찬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손흥민과 반대쪽에 있던 풀백조차도 급하게 손흥민 슈팅을 막으려고 들어오느라 존슨을 아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선발로 복귀한 존슨에게 핵심 패스를 몰아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도 했네요. 네. 영국의 토크스포츠에서는 라이브로 시청자들과 함께 이 경기를 시청했는데 여기에는 토트넘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미녀 방송인도 출연했습니다. 이 미녀는 경기 중에 존슨을 가리켜서 그냥 평균적인 윙어라고 말했는데요. 2골을 넣은 존슨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꽤 냉정하게 말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미녀마저도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전성기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돌파는 정말 좋았다. 전성기 시절의 모습이 생각났다. 공을 가운데로 잘 찔러줬다라고 말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였다라면서 굳이 붙일 필요 없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괜히 사족을 덧붙이는 게 잠깐 미워 보였지만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지 않는 사람이 손흥민을 인정했다는 게 더 뿌듯했습니다. 그랬던 이 미녀도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선 두 팔을 번쩍 들고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손흥민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팬조차 수긍하게 만드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해외 팬들 역시 속이 시원해지는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런 돌파를 한 선수를 팔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손흥민을 팔라고 할 수 있어? 손흥민이 슬럼프라고 하는 놈들은 모두 실제 경기를 안 보는 놈들이다. 경기 하이라이트만 봐도 손흥민의 클래스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손흥민이 못한다고 우겨봤자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리그 10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깨려고 하고 있다. 손흥민은 헌신과 끈기의 상징이다. 아무도 손흥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는 토트넘의 기둥이다. 손흥민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말 대신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증명한다 등등. 손흥민이 여전히 월드 클래스임을 보여줬다면서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는 팬들이 많았죠. 이번 입스위치전 승리로 토트넘도 분위기를 타고 리그 3연승을 달리게 됐는데요. 농담처럼 한마디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토트넘이 가장 길게 연승하고 있는 팀입니다. 리그 1위인 리버풀은 최근 5경기 3승 2무지만 승리와 무승부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연승은 아니거든요. 아스날은 3연승을 하다가 웨스트햄에게 져서 기록이 깨졌고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는 2연승으로 토트넘이 현재 유일하게 3연승 진행 중입니다. 현 순위는 언급한 팀 중에서 가장 낮지만 어쨌든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풀렸고 올 초에 15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도 12위로 올라오게 됐죠. 더욱 기대되는 건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주중에 맨시티를 만납니다. 요 맨시티가요 리버풀에게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맨시티가 분명 공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득점을 아예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전 2연승인 거 아시죠? 네. 올 시즌 맨유 포함해서 맨체스터 5연승 여러분 아시죠?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하면 이건 진짜 일대 사건일 것입니다. 이상 hin수형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